KBS J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현대자동차, LG전자 제공입니다.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와 봉축 법요식 등이 열렸습니다. 사흘간의 연휴를 맞아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대출이 행정 대집행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고 정부는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셸 위가 SK텔레콤 오픈 2라운드에 나서 사상 첫 남자 대회 컷 통과를 노립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김 사장은 뭐든 한 번에 척척이야.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많아도 두 번 움직일 일 없다니까. 스타렉스라 한 번에 다 실으니 돈 벌고 시간 벌고. 김 사장 잘 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역시 사람도 차도 속이 넓은 게 제일이지. 아, 안 그런가? 성공 사업의 동반자 스타렉스. 실외기는 하나, 싱그러운 바람은 셋. 휘센 3-in-1. 거실, 침실, 작은 방까지 3개의 바람 휘센.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사찰마다 신자들이 운집해 부처님 모신 날을 기념했습니다. 첫 소식 이호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84회 어린이날을 맞아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등 220여 곳이 문을 개방하고 어린이 체험 행사를 여는 등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 능동 어린이 대공원에서는 탈북아동과 혼혈아동, 장애아동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4회 어린이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내외는 전국 각지에서 400여 명의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놀이마당을 펼칩니다. 전국 39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들은 휴일인 오늘 하루 청사를 개방하고 어린이 정부 체험 행사를 엽니다. 전쟁기념관과 경복궁 등 26개 궁과 능은 오늘 하루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서울 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에서는 이주노동자 자녀와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여하는 무지개 축제가 열립니다. 또 육군사관학교 잔디구장에서는 소년소녀 가장과 결식아동 등 100여 명이 초청돼 육사행도들과 축구, 줄다리기, 장기자랑 등을 펼칩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기리는 봉축 행사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법요식에는 종정 법전 스님과 총무원장, 직관 스님을 비롯해 만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해 부처님의 공덕을 기렸습니다. 오늘 법요식과 함께 지난 5년간 공사를 벌인 조계사 대홍전이 오는 6월 완공을 앞두고 세단장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사흘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에선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소통 상황을 이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겹친 연휴를 맞아 나들이 차량이 늘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에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의 경우 부산 방면으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입장까지 70km 구간에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는 강릉 방면으로 부곡에서 양지까지 25km 구간과 호법 분기점에서 여주까지 24km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고속도로는 남이 방면으로 하남 분기점에서 곤지암까지 22km 구간이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서해안 고속도로는 목표 방면으로 금천에서 서평택까지 54km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4시간이 걸리고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4시간 20분,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2시간 50분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전에 15만여 대의 차량이 서울과 수도권을 빠져나갔고 앞으로도 21만여 대의 차량이 더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저녁까지 정체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정부는 미군 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행정 대집행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거듭 밝히고 오늘 오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재현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이병환 비서실장 주재로 정무점검회의를 열고 어제 평택 대출이 행정 대집행은 막대한 외교적 경제적 국익 손실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 차질 없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 추진으로 더 이상의 국익 손실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이번 행정 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과 주민, 반대단체 회원들의 부상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속히 쾌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미군기지 이전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국방부와 경찰로부터
행정 대집행과 철조망 설치 작업에 대한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주민 이주 대책과 이전 부지 관리 방안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또 공권력 투입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와 연행자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윤광웅 국방장관과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이택순 경찰청장 등이 참석합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 남북이 오는 16일 금강산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장관급 회담 북측 수석 대표인 권오웅 내각 참사가 오늘 오전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에게 전화 통지문을 보내 오는 16일 금강산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김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협의하자고 제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이번 실무 접촉에서 다음 달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일정과 절차,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입니다. 최근 탈북자 서재석 씨에 대한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의 망명 허용 판결은 북한 인권법과 무관한 것인 만큼 서 씨에 대한 판결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의 선례가 돼선 안 된다고 미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인권법의 적용 대상이 북한 주민이나 중국 등에 있는 탈북자들이며 이미 한국에 정착해 한국 국적을 얻은 탈북자들은 아니라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서 씨에 대한 망명 허용 판결로 탈북자들의 미국 불법 입국 러시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잇따른 택시요금 인상으로 지난달 택시요금 상승률이 4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4월 전국의 택시요금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가 올라 2002년 8월 1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높은 요금 인상률은 고유가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장기간 동결했던 택시요금을 잇따라 인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8번째 남자 대회에 출전한 장타소녀 미셸 위가 SK텔레콤 오픈 2라운드 경기에서 사상 첫 컷 통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송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첫 남자 대회 컷 통과에 도전하는 미셸 위가 조금 전 11시 30분부터 2라운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1라운드에서 2연더파 공동 28위에 올랐던 미셸 위는 2라운드에서 60위권대 밖으로 밀려나지만 않는다면 컷을 통과하게 됩니다. 경기가 열리는 스카이 72 골프장에 현재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어 바람을 극복하는 점이 컷 통과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라운드에서 미셸 위는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가 270야드에 달하고 약점으로 지적됐던 쇼트 게임도 보강돼 컷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어제 4언더파 공동 5위를 기록했던 지난 대회 챔피언 최경주는 조금 전 2라운드 경기를 마쳤습니다. 더블 보기까지 범하는 등 부진을 보인 최경주는 한타도 줄이지 못한 채 현재 공동 10위로 떨어져 2연속 우승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선두인 지브 밀카신과는 4타 차입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아메리칸 모기지 챔피언십에선 박지은이 첫날 단독 3위에 올라 슬럼프 탈출을 예고했습니다. 박지은은 미국 테네시주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로 6언더파를 쳐 공동 선두 그룹에 한타 뒤진 단독 3위를 기록했습니다. 김영은 5언더파 공동 4위, 박희정과 이지연이 4언더파 공동 11위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송재입니다. 농림부가 비위생적인 돼지뼈와 기름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해당 축산물 작업장과 판매장의 위생상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농림부는 서울 가락동 농협축산물 공판장에서 비위생적인 돼지뼈 등이 분리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수집자와 유통 관련자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농림부는 비위생적인 기름의 유통에 대해서도 제품을 수거해 성분 규격 검사 등 위생 검사를 실시하도록 수의과학검역원에 지시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중소기업 간에 더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중소기업 간 거래 실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기청은 하도급 대금 결제 현황과 납품 단가 변동 사항 등을 조사하게 되며 연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벌인 뒤 이 가운데 300개 기업을 선정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 판매업체들에 대해 직권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JU그룹의 다단계 판매업체인
워크와 JU 피닉스 등을 포함해 모두 16개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다단계 판매업체들이 법에 규정된 후원 수당 한도 35%를 넘겨 과도한 수당을 지급했는지 등을 조사해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고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며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전날보다 2달러 34센트 내린 배럴당 69달러 94센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6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전날보다 2달러 36센트가 내린 70달러 29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볼리비아의 에너지 국유화 조처로 남미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 등 남미 4개국 정상들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아르헨티나에서 긴급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룰라 다실바 브라질 대통령과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볼리비아의 에너지 국유화 조치를 존중한다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또 4개국 정상들은 이번 국유화 조치로 영내 국가들이 서로 분열해서는 안 된다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는 영내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향후 협상을 통해 볼리비아산 천연가스의 가격 인상폭을 적절히 조정하고 외국 기업의 에너지 개발 투자에 대한 협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퇴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베트남 다낭에 모인 21개 에이펙 회원국 관계자들은 달병 지역 가금류와 관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수출입 금지로 베트남과 태국 등 해당 국가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 수출입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럽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을 모두 봉쇄할 경우 세계 경제에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평화를 위한 개인적인 참배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어제 페르손 스웨덴 총리와의 회담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로 중국은 일본과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자신은 언제라도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소 외상도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만이 아니라 영토와 석유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소녀를 성추행한 미국의 30대 전직 교사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플로리다 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한 리조트 주차장에서 12살 소녀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추행한 37살 전직 교사에게 음행과 폭행, 감금죄 등을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에어쇼 중에서 공군 블랙 이글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계속되는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서울, 경기 지방은 밤부터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특히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상했습니다. KBS 제2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지승현이었습니다.